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파이낸스 섹터입니다. Goldman Sachs unveils Amazon-backed cloud service for Wall Street trading firms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CNBC 기사고요. 네, 골드만삭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부서와 함께 헤지 펀드와 그리고 자산 관리자들에게 시장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는 2년간의 협력을 통해서 152년 된 골드만이 월스트리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이례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의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이 기술을 사용해서 회사의 시장 부문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된 거대한 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데이비드 솔로몬 대표는요. 회사의 고객은 속도와 또 효율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결정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십 년의 경험과 또 데이터 집계에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놨네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리더로서 우리의 위치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또 아마존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조금 나시나요? 크리스마스까지 23일 정도 남았습니다. 소매업체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출하기를 희망하겠지만 쇼핑객들이 올해 초 연말연시 선물을 이미 사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로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추수감사절 주말 쇼핑 이벤트는 기대만큼 성황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매업체들의 4분기 실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 보시면요. Retailers need to stoke the Christmas spirit to hit lofty holiday sales targets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CNBC 기사입니다. 네, 이미 벌써 현지 시간으로는 한 24일가량 남았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요. core site research 설립자죠. 대표인 또 데보라 바인스위그에 따르면은요, 분석가들 소매 판매가 높은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연휴 기간 동안 활기가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의 휴가 쇼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올해는 뭔가 빠진 것 같다. 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족 모임과 또 더 큰 파티의 기한으로 인해서 산만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부풀려진 가격에 환멸을 느끼거나 혹은 또 품절과 배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노력을 하게 됐죠. 쇼핑 접근 방식에 대해서 더 측정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소매업체가 견실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됐고 판매량 증가보다는 정가로 구매되는 상품이 더 많았는지에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리테일러, 소매업체들 보면은요, 아마존과 월마트 그리고 타겟을 포함한 이런 소매업체들은 이르면 10월에 홀리데이 딜과 블랙 프라이데이 스타일의 프로모션을 앞다투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구매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공장 폐쇄와 혼잡한 항구 소식 그리고 트럭 운전자가 부족하다는 사태에 대해서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습니다. 결국 쇼핑객의 수와 평균 지출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버거킹 소식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라이브 스루의 시간이 지난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버거킹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Burger King will cut menu items to speed up its drive-through lanes as part of US turnaround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밑에 확인해 보시면은요.
네, 버거 체인의 모 회사죠.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의 대표입니다. 코세스일에 따르면 버거 체인의 드라이브 스루 시간은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를 했나 봤더니 올해 드라이브 스루 시간이 느려진 곳이 버거킹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C-Level HX의 연례 드라이브 스루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1년 전에 비해서 고객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스루의 주문은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행동 변화로 인해서 레스토랑은 서비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오히려 노동 위기에 직면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버거킹은요. SKU를 제거하고 너무 복잡해진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또 특히 드라이브 스루 고객이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메뉴 디자인 측면에서 더 나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내놨는데요. 메뉴를 줄이는 것 외에도 버거킹은요. 로열티 프로그램과 모바일 앱을 위해서 또 종이 쿠폰에서 벗어나 리더십 팀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버거킹 오전 거래에서 1% 미만 이상 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주가는 올해 8%가량 하락해서 시가총액 26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셨습니다. 뉴욕 증시에 또 영향을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볼 텐데요. 김기정 앵커님, 뉴욕 시장 역시 또 오미크론 때문에 엄청나게 출렁거렸죠? 네, 간밤에 제가 한번 뉴욕 시장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1% 이상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죠. 별일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침에 장이 끝날 무렵에 열어봤더니 1%가 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다우지수만 따져서 출렁거림 폭이 한 1000포인트 정도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미크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주들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소매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연구소에서 좀 종목별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국채금리를 살펴보시면은요, 10년물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오히려 단기금리는 올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두고 그래프의 플래트닝화, 평탄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금리는 떨어지고 단기금리는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가 1.441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40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가 0.526이었는데 오늘 0.5513으로 조금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뭔가 하면은 이 장기 금리는 뭐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은 인플레이션과 네.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잡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쯤 가서는 인플레는 없을 거다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또 오미크론이나 이런 상황을 볼 적에 경제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금리 올라가는 시기가 빨라질 것 같으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조기금리 인상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도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연임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비둘기가 완전히 매가 돼버렸다라는 네.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상원은행위원회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죠. 발언의 내용은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고 있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 그러니까 14일과 15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걸 논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테이퍼링 속도를 높인다는 쪽으로 네. 다들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출근 나왔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사실 이 질문을 갖다가 파월 의장이 받고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네. 메모를 보면서 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미리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아마도 한 달에 300억 달러씩 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3월에 끝을 내는 걸로 이렇게들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하원금융위원회 출석에서는 뭐라고 발언을 했는가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도 사그라들 그런 가능성은 적다. 그런 가능성은 없다.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현재 물가 급등이라는 게 팬데믹의 결과로 이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인 혼란이 온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이렇게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뭐 베이지북도 물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하는 게 이게 오미크론 나오기 전에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사실 그 준거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베이지북은 10월부터 11월 초를 분석을 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의 경제 성장이 보통의 속도로 경제 성장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물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보통의 속도에서 강한 속도로 그러니까 아주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전반적인 거의 모든 섹터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말하자면 전반적인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민간 부문 고용 지표 예상보다 좋게 나왔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미크론이 아니라면 이 ADP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상당히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왜 그런가 거예요. 하면은 네. 이게 3일 날 나올 전반적인 그 신규 노동자, 네, 그렇죠. 신규 고용 이게 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끌었을 텐데 오늘은 오미크론 소식 때문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민간 부분 고용이 53만 4천 명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50만 6천 명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훨씬 상회하고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가 전망했던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부분은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3일 날 나올 그 노동부의 그 신규 고용, 신규 일자리에 대한 통계는 아마 FOMC 회의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58만 1,000개가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이게 53만 1,000개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호전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6에서 4.5로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호전이 된다든가 이 수준이라면은 오미크론을 제외해 놓고는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하고 금리 인상을 앞당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